자, 이번에는 원전을 이제 보도록 할까요? 롤스의 만민법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천천히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서 롤스인 나는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를 썼는데 이거는 자유주의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지금 내가 쓴 이 만민법은 자유주의 사회 그리고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말하려 한다. 두 개의 주요 발상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됐는데, 하나는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진 크나큰 죄악들 때문인데, 이런 크나큰 죄악들, 인종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정치적 부정의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책을 쓴 또 동기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부정의들은 정의로운 또는 즉 정의로운 사회정책이라고 하면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정책 또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에서의 정책을, 그런 제도들을 확립한다면 이런 것들 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 또는 자유주의 적정 수준의 위계의 사회가,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란 우리가 배웠던 그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라고 카자흐스탄, 이거는 롤스가 가상으로 설정한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를 말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냥 가상으로 롤스가 이런 사회가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슬람교도만이 정치 권력의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고위 관직들을 차지할 권리가 다른 종교인들에겐 없고 이슬람교도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위 관직들이 일부 계층에게만 열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라고 볼 순 없는데, 이런 국가는 제국과 영토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즉 팽창주의적인 공격적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른 나라 영토 침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협의 체제가 존재한다. 자, 협의 체제 밑에다가 쓰세요. 모든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가 이 협의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하고서 카자흐스탄은 요약하자면 다른 만민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며, 무법국가 아니죠. 만민법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이거 중요하죠. 만민법 인정하고 준수한다. 자, 인권 인정하고 존중,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협의 위계 질서, 여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붙죠. 이러한 나라를 가상의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다.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민법에서 말하는 인권 존중에서의 그 인권은 여러분들 자유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기본권의 목록 있잖아요. 기본적 자유의 목록.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인권 존중이란 요러한 것이다라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불리한 여건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 요 사회가 해외 원조의 대상이죠. 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요런 것들을 결핍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질서정연한 국제적 사회, 만민법의 정의 원칙들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한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즉 자유주의 사회,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는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분배정의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분배정의 원칙은 그 만민법의 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 분배적 정의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분배정의 원칙이랑 다르게 만민법에서는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상의 원조의 의무는 차단 발생하지 않는다. 원조의 의무가 아니다. 그 이상은. 또 이거 중요합니다.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에다가 쭉 이렇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쓰냐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자 고통받는 사회가 부와 복지의 수준이 낮더라도 자유주의 또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가 된다면, 자, 똑같은 말로 질서정연한 만민의 또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사회가 괄호 닫고 된다면 원조의 목표, 즉 차단점을 달성하는 거다. 더 이상의 원조의 의무는 없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떠올리세요. 뭐 중동 국가 같은 나라들, 그 천연자원이 그 석유가 많아서 그 부자인 나라들, 거기에서 뭐 돈을 이렇게 일부 받아서 대한민국에 준다? 아니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롤색에 있어서는 정치 제도가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자유주의 사회가 됐어. 그럼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 마치 지구적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 이거 국제적 차원에서 본인의 목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정연한 사회다. 더 이상 원조해야 할 의무 없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지구적 차등 원칙, 이거 룰스 아니라고 했어요. 지구적 차등 원칙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다. 그 나라의 자원의 수준이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천연자원의 분포의 우연성은 어떤 곤란함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회 쭉 읽어보세요. 두 사회가 있는데 이제 다들
자유주의 사회이거나 적정 수준의 위계적 사회예요. 자기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수준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선택에 의해서 더 부유한 나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그 나라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좀 부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러면 덜 부유한 나라도 더 부유한 나라만큼 아니면 그 이상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의 정치 제도적 정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이번에는 싱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랑 싱어는 생활과 윤리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싱어 봅시다. 자, 싱어는 누누이 얘기해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즉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공리의 원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의 원리가 뭐죠? 사회 전체에, 안녕하세요. 네네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때 말하는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어떤 이익들을 말을 하느냐고 하냐면, 이때 이익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익을 가진 존재는 그렇다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가 되겠죠. 이런 이익을 가진 존재,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가중치 없이 평등하게 그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 해외 원조 단원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싱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최소화를 당연히 이야기를 할 텐데, 이때 말하는 고통은 이제 이 해외 원조 단원에 해당하는 건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 이 절대 빈곤을 최소화,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절대 빈곤이 뭔지 오른쪽에서 개념 설명부터 볼게요. 오른쪽 개념 설명 보면, 자, 여기 절대 빈곤에다가 절대적 빈곤 옆에다가 다 쓰세요. 극단적 빈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런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의식주, 의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상대적 빈곤은 뭔가요? 상대적 빈곤은 이거는,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낫겠다. 피터 싱어가 말하는 빈곤을 줄이자는 건 이 절대적 빈곤이 해당됩니다. 상대적 빈곤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그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이제 덜한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기본적인 의식주나 건강 이런 거는 다 오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돈 엄청 많아, 막 건물주야. 근데 나는 건물은 없네. 그러니까 난 상대적 빈곤하다. 요런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빈곤 상태를 줄이자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굶겨 죽이는 능동적 행위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수동적 행위가 차이가 없다. 똑같이 비도덕적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빈곤한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요, 그 밑에 있는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말 한번 보세요. 아니,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데 효율적으로 돕는다고? 뭔가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자들은 떠올려야 돼요. 내 행위나 아니면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때의 결과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를 항상 계산하고 따집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싱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만 달러가 만약에 있으면 4만 달러로 한 명을 도울 것이냐 2,000명을 구할 것이냐, 뭐가 더 효율적 이타주의에 부합할 것 같아요? 2,000명을 구하는 것이겠죠. 요 뒤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큰 효과를,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 어떤 게 더 많은 증진을 가져올 것인가. 자, 지금부터 들어가자면 해외 원조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어떤 사람이 그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방지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일단 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희생이 너무 크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된다. 그때 이 이익을 가진 존재라면 그 이익을 가진 존재들을 일단 가중치 없이 평등하게 그 이익들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 말한 이익을 가진 존재의 해외 원조와 관련됐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이제 봤었죠.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도 이익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원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해요. 기본적 필요 충족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희생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아야 그때의 해외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해외 원조의 대상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거기 씁시다. 만약에 부유한 선진국에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이라면 원조의 대상일까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싱어는 원조의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왜? 싱어는요, 핵심입니다. 앞에 롤스는 결국에 그 국가, 사회가 초점이었죠. 싱어는 개인이 초점이에요. 그 개개인들의 상태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밑에 먼 거리의 이방인과 가까운 거리의 이웃, 누굴 더 우선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다른 나라를 먼저 도울 것인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아니면 우리 한국 국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면 차이점은 없어요. 차이점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세요. 지리적 근접성, 멀거나 가깝거나, 국적이 같다고 다르다고, 민족, 인종, 성별, 이런 것들에 전부 관계없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 단원이 해외 원조이지만 앞에서 우리는 해외 원조를 넘어서는 어떤 롤스의 만민법의 그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봤었죠. 여기도 해외 원조라고 단원명에 해당되지만 사실 싱어에게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아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냥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면 국가의 어떤 경계에 상관없이 국가라는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돕는 겁니다. 절대 빈곤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싱어가 롤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 롤스 너가 말한 대로 자유주의 사회 또는 적정 수준의 위기의 사회, 그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되도록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기도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거다. 이거 언제 기다리냐? 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정치 체제를, 정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다. 근데 절대 빈곤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훨씬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그거 언제 기다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롤스와 싱어를 비교해 보면 롤스의 초점은 뭐라 그랬죠? 사회,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의 실현은 뭘까라고 하면 즉 정치 제도가 자유주의 또는 적정 수준의 위계적 그런 수준의 사회가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싱어는요, 개인이 초점입니다. 개인이. 즉 절대 빈곤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롤스는 장기적이고요, 싱어에게는 굶주림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단기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차이, 이제 질서정연한 사회의 절대 빈곤 구성원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이제 롤스는 그건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원조의 목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죠. 원조의 목표 달성, 차단점, 더 이상의 원조의 의무 없다. 싱어에게는요, 원조의 대상이 되겠죠. 부유한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초점은 뭐다? 절대 빈곤에 처한 구성원이냐 아니냐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해외 원조와 관련돼서 롤스와 싱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롤스는 정치적 차원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국가를 즉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정치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되겠죠. 뭐 특별한 종류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 싱어는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와 개인이 국가와 개인을 돕는다. 아니 왜 절대 빈곤에 처한 구성원이 대상이라면서 왜 국가가 대상이 돼서 여기서 돈을 받는다면 이들을 위해 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기본적 필요 충족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돕는다는 걸 알겠는데 국가는 뭐죠? 어느 정도가 되겠죠? 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싱어가 얘기해요. 풍요로운 선진국이라면 국민 총수입의 0.7% 정도까지는 해외 원조의 어떤 그 경제적 차원에서 그 정도는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싱어까지 봤고요. 자, 우리 싱어도 지금 이제 뒷부분에 원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피터 싱어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경제 성장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생명을 구하는 것, 기본적 필요 충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요 극단적 빈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그들의 이웃과 비교하여 풍요로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기초적인 삶의 필수품들을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 이상의 수입만 가지면 된다. 기본적 필요 충족 이상의 소득만 가지면 된다. 즉 사치품에 쓸 돈이 있을 정도면 그러면 해외 원조의 주체가 될 만한 힘은 충분히 갖고 있다 라는 건데,
그 밑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거 쭉 읽어보세요. 내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풍요로운 사람을, 이제 풍요로운 시민을 비유하고요. 이 어린아이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때 쭉 읽어보세요. 잠깐 멈춰 쭉 읽어보세요. 요약을 하자면 나는 이 건장한 성인 남자예요. 구해줄 힘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말은 기본적 필요 충족 이상의 소득이 있다. 자, 두 번째, 내가 희생하는 건 뭐죠? 옷과 구두가 더러워지고요. 강의가 취소될 수 있겠죠. 근데 두고 가면요, 아이는 생명을 잃겠죠. 이거를 비교해 봅시다. 도덕적 희생이 많이 큰가요? 라고 하면 도덕적 희생이 많이 크지 않죠. 이 정도는 아이의 생명에 비해서 훨씬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더러워지고 강의 취소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방인을 도와야 할 의무보다 우리 이웃을 도와야 할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편향적 선호에 기초한 논리일 뿐이다. 그것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보자마자 싱어 떠오르죠. 그것에 위배가 된다. 국적이 다르다고 이방인이라고 우리의 이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밑에 있는 거 묶어보세요. 싱어가 제안한 기부의 기준. 그러면 기본적 필요 충족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전부 다 그거 해외 원조에 다 그 쓰일 돈으로 기부를 다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 싱어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한 요 정도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하면서 제시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쌤이 이거 혹시 몰라서 이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극단적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뭐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조를 중단하면 인구 조절 효과가 오지 않냐. 그 해외 원조를 해주면 오히려 아이는 더 계속 낳고 이거 해결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원조의 종류를 다시 생각해 볼 이유 정도는 될 것 같다.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는 되지 않고 식량 배급 대신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게 만들 그런 종류의 것을 원조하는 게 의무 있을 수는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직입니다. 노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배적 정의에서 배웠죠. 노직 배타적 소유권 침해하면 안 된다. 그 권리 침해, 자유 침해다. 소유권 그거 정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그런 소유권을 어느 정도 뺏으려고 한다면 그거 그만큼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노직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뭐 아무리 복지 정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함부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서 걷는다? 그러면은 소유권 침해예요. 권리 침해. 노직의 핵심은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느냐가 권리 침해, 자유 침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해외 원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조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원조는 자유로운 선택의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 요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하라. 도움받는 사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 자, 재분배는 세금을 걷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재분배하려는 건 이들의 권리 침해, 재산권 침해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살짝 하자면 노직 최초 취득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전의 원칙, 양도의 원칙, 그 다음에 부정의, 교정의 원칙, 그
이야기하는데요. 자, 최초 취득의 원칙은 뭐였죠? 주인이 없는 자연물이에요. 요것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본인의 노동을 통해서. 두 번째,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남겨야. 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요것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전의 원칙은 뭐죠? 주인이 있는 사유물이라면 자발적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상속, 증여, 선물, 매매,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소유권이 이전, 양도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 부정의함이 있으면 최소 국가가 나서서 교정,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외 원조에 해당되는 건 이 중에 요게 되겠죠. 요거에 자발적 기부, 자발적 원조. 자, 노직도 다 봤고요. 우리 싱어도 다 봤습니다. 요 앞에 봅시다.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의무의 관점, 그 다음에 자선의 관점이 있는데, 자선 알죠? 자선 사업 같이 어떤 자비로운 행동, 노직, 자유로운 선택이다. 위에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롤스는 정의 실현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는 의무다. 노직은 싱어와 롤스와 달리 난 자선의 관점, 자유로운 선택의 관점이다 라는 거고요. 요 마지막 싱어도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끝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